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3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3시 56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C++ Electricity and Magnetism Vector Calculus의 114번째 동영상이고요. 수학, 물리학, 공학, 책모음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요즘 제 유튜브 채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한글 채널이고 저희 한글 채널에서는 오늘 현재 716개의 동영상을 촬영했고요. 여기에 이 버튼을 눌러보면요. 저 영어 채널로 넘어옵니다. 저 영어 채널에서는 1300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내용은 한글 채널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에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Solving Systems of Nonlinear Equation 그래갖고 비선형 방정식을 푸는데요. 이때 편미분이 들어갑니다. 편미분을 할 수 있어야 비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고요. 또 Rational Number and Modern C++ Experiment 그래갖고 이 38개 동영상 중에는 유리수를 C++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 또 뒤에 보면요. 포리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또는 기술은 다 똑같은데요. 알고 보면 허무할 정도로 쉽고요. 모르고 공부할 때는 엄청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 알고리즘 대표 중에 하나가 이 FFT 알고리즘인데요. FFT 알고리즘을 모를 때는요.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알고서 풀어보면 별것 없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알면 엄청 쉽고요. 모르면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정리하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볼 때 도움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237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여기에서 벡터 캘큘러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부터 벡터 캘큘러스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수치, 적분 이런 것도 있고요.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음함수, 미분법 이런 것도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요. 벡터 캘큘러스 01 그래갖고 이렇게 쭉 계속 내려다 보면 벡터 캘큘러스 27 해갖고 선적분 쭉 나오고요. 이 목록에 보면 197이 마지막인데 이 재생 목록에 보면 2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 선적분 라인 인티그럴 10 이후로 여기에 목록에 표시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는 아까 본 플레이리스트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포텐셜 함수가 뭔지,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방향 편미분, 이런 거 여기서 설명되고요. 여기 보면 멀티 베리어블 인티그럴, 다중적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그린 티오렘도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215번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구현합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다이버전스 티오렘 1, 다이버전스 티오렘 2, 다이버전스 티오렘 3 이렇게 다이버전스 티오렘에 대해서 이 플레이리스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계속됩니다. Electricity and Magnetism 이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요. 이거는 새로운 시리즈이긴 하지만 이전 시리즈에서 계속 연결됩니다. 여기는 주로 전자기학에 대한 그런 동영상인데요. Electric Dipole 이런 얘기도 있고요. OpenCL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있고요. OpenGL에 대한 동영상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본 것도 있고요. 이 버튼을 다시 눌러보면 저희 한글 채널로 들어옵니다. 이 한글 채널에서도요. 제가 최근에 OpenGL에 대해서 좀 더 다뤘고요. 그 다음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조금 다뤘습니다. 특히 Calculus and Vector Electromagnetism에서 OpenGL에 대한 동영상을 좀 더 많이 찍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틴을 이용해서 쭉 내려가 보면 다 코로틴에 대한 건데요. 이 코로틴을 복습하고 좌극한을 구현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좌극한을 구현하고요. 이 좌극한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구현합니다. 여기서 부정식 적분을 처음 시도해 보고요.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서 다시 좌악한 1, 좌악한 2, 좌악한 3 그리고 113번 동영상에서 부정식 적분을 완성합니다. 제가 이 부정식 적분을 완성하는데요.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이 부정식 적분 알고리즘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현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요. 근데 결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있는 C++ 코드는요 100%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특히 캘큘러스 라이브러리는요 100%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C++ 17로 도전했을 때 실패했던 많은 알고리즘이 C++ 20의 컨셉트를 이용하고 C++ 20의 새로운 람다 신텍스를 이용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요. 그리고 제가 다른 동영상이나 다른 문서, 다른 책에서 영감을 얻거나 코드를 배워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요.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그 동영상 내에서 다 밝힙니다. 여기서요. 제가 오늘 챗 GPT에 가입을 했는데요. Give me some example C++ source code for improper integrals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요. 이렇게 챗GPT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트래피조이드 룰을 이용해서 여기 트래피조이드 룰을 사용했고요. 이걸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부정식 적분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로 해보면요. 제 알고리즘에서 구현하는 그런 정밀도를 못 줍니다. 그리고 Give me some example C++ code for partial derivative 그러니까 편미분에 대한 C++ 코드를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편미분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일반화된 그런 편미분 알고리즘을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도입한 게 아니고요. 제가 C++에 20에 들어있는 컨셉트와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도입해서 제 자신만의 코드로 일반화 시켰습니다. 절대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산 방식은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계산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뉴턴스 코이션트 메서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정밀도가 높은 그런 편미분은 불가능합니다. What is 7-point stencil algorithm?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검색해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7-point stencil algorithm은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7-point stencil 알고리즘을 검색했지만 저는 이거 편미분을 풀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고요. 미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게 기존에 있는지 저는 몰랐었는데요. 물론 7-point stencil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편미분을 풀 수 있습니다. 5-point stencil 알고리즘보다 여기 보면 정밀도가 더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What is 9-point stencil algorithm?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 9개의 점을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5개의 점 또는 7개의 점 스텐실 알고리즘보다 정밀도가 더 높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뿐만 아니라 미분할 때도요. 편미분할 때도 5-point stencil 7-point stencil 또는 9-point stencil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정밀한 상미분과 편미분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최신 C++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일반화 시켰습니다. 여기에 150, 151, 152 이 세 개의 동영상에서요. 제가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These 5 books are what I have read recently or currently reading. I will start with this simple equation. Electric field E equals negative gradient P
P represent electric potential. This nebula symbol represents gradient. I was curious why there is negative sign in this equation. To understand why there should be negative sign in the gradient to create electric field, I have read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This book. I also read Fundamentals of Physics by Halliday-Resnick. From Fundamentals of Physics, Halliday-Resnick. In this book, I have read Chapter 7, Kinetic Energy and Work. Also, Chapter 8, Potential Energy and the Conservation of Energy. Then I read Chapter 24, Electric Potential. After reading Chapter 7, Kinetic Energy and Work, Chapter 8, Potential Energy and the Conservation of Energy, then Chapter 24, Electric Potential, I could finally understand why we need negative sign to produce electric field from electric potential. I would highly recommend you to read this book. I have also read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From this book, I read Chapter 7, Energy System, Chapter 8, Conservation of Energy, then Chapter 25, Electric Potential. After reading these two books, I could finally understand why we need negative sign in this formula. In my current session, I will not discuss why we need negative here. This begs several videos in the future. Instead, I will explain why divergence of E equals rho. This is charge density over permittivity. This is derivative form of Gauss's law. I was wondering why this quantity is called flux density. I was wondering why divergence E is called flux density. What is flux anyway? What is flux? What is flux density? I will discuss such things in my current episode. If you watch through this video, you can learn how we can derive this Gauss's law, also this formula's limitation from electricity and magnetism. In this book, I have read Chapter 2.5, Gauss's law. There are two formulas of Gauss's law in an electrostatic field: integral form of Gauss's law and the derivative form of Gauss's law. If you scroll down, you can find this equation, the derivative form of Gauss's law. This equation is this equation. We start with Gauss's law of integral form or integral form of Gauss's law. Understanding integral form is simple and easy. To understand this formula, we need to understand solid angle, or is called steradian. In this book, chapter 1.2.3, solid angle is explained here. When I read this book for the first time, I could not quite understand why we need solid angle, or is called steradian. By the time I read integral form of Gauss's law, this solid angle is used here. Also, when I read this book for the first time, I could not quite understand Dirac delta function. Dirac delta function is explained in this part, but I could not understand where this Dirac delta function is useful. By the time I read derivative form of Gauss's law, at this point, I could finally understand. In this explanation, through this explanation, I could understand why we need Dirac delta function. Please observe this equation carefully. Our Gauss's law should be fixed. Delta R minus R prime. This means we have to introduce
Dirac delta function in the Gauss's law of derivative form or derivative form of Gauss's law. If you read this part carefully, V in this equation represents volume. This represents surface integral. The quantity of this surface integral is finite. If the volume approaches zero, this limit approaches infinity. Charge density rho cannot be infinity. To solve such problem, they introduce Dirac delta function. Scroll up. I will read this section very carefully. This is called the derivative form of Gauss's law. We wish to emphasize that this differential form of Gauss's law applies only when rho is finite, continuous function in space. Once again, we wish to emphasize that this differential form of Gauss's law applies only when rho is a finite, continuous function in space. When rho is not defined or not finite, as for example, when charge occurs on surface, curves, or points, divergence of E becomes infinite. Physically, this means that a finite electric flux is diverging from an infinitesimal volume element. Thus, one considers charge distributions that include point charge as one approaches the location of the point charge. It means here rho is Q, charge Q. In this equation, R should not be R prime, or rho should be a finite, continuous function. For point charge, this equation should be fixed by introducing Dirac delta function like this. For point charge or on the surface of a conductor. In such case, R represents the position or displacement vector for test charge. R prime represents the displacement or position vector of a charge Q. If you watch through to the end of this current video, you will completely understand what this equation means. Also, what flux is, what flux density means. All these things will be crystal clear. Now, open up Visual Studio Code, Electricity and Magnetism. Select empty space, click this button, 008, Gauss's law. Click this button, gauss.cpp, hit enter. I will close this document. Ctrl V. I will drag and drop. Calculus by James Stewart, 9th edition. Click this button. Chapter 16, 16.7, 16.7, Surface Integrals. If you scroll down in page 1188, you can find surface integrals of vector field flux. We will start with flux. I will explain Gauss's law from scratch, starting with flux. I will arrange side by side. We have to read our text very carefully. Suppose that S is an oriented surface with a unit normal vector n. This unit normal vector S is a surface, and imagine a fluid with density rho and velocity field v flowing through S. So, a fluid is passing through this surface or flowing through this surface, and is normal vector to this surface. Think of S as an imaginary surface that doesn't impede the fluid flow like a fishing net across a stream. Then the rate of flow per unit area is given by the vector field
rho v. Vector field F is given rho v. Then the rate of flow, mass per unit time, per unit area is given by the vector field rho v. We will start by defining volume. Volume is denoted delta V. It can be said that delta X times delta S. Delta S represent Sj in this figure 11. Delta S represent this surface patch Sj. So delta X can be height. Delta S can be base area of the volume. We now defined volume. Then density is denoted by symbol rho. Density equals mass over volume, or we can say delta M. Our volume is defined here. I will copy and paste here. So this is our density, mass over volume. From this, if we multiply delta X to rho, we have rho times delta X comes from here equals delta M, the mass is here, then delta S, the area. This equation holds. The velocity field V, this velocity field V can be defined equals the distance of the flow. Delta X is the distance of the flow over time, delta T. This is represented or denoted by the symbol V. This V is velocity field flowing through surface S. Now this part. Then the rate of flow, mass per unit time, per unit area is given by the vector field rho v. We will define rate of flow first. Rate of flow is defined mass per unit time, mass per unit time, or delta M, here delta T. We now defined rate of flow, mass over unit time, or delta M over delta T. Now the vector field rho v, vector field equals rho times v, rho v, the vector field rho v. Now let's see what it means. Rho is this value, so delta M here, delta X times delta S from density. This is rho, our density, times V. We defined velocity field V here. So delta X over delta T here. We cancel out delta X. If we cancel out delta X, then delta M here, delta T here, then times 1 over this delta S here. With this, we can say delta M over delta T. Delta M over delta T is this part. Then delta S here. In other words, delta M over delta T here, delta M over delta T is rate of flow. So this is rate of flow over delta S. This is rate of flow over unit area. This rate of flow, unit area. Unit area means delta S. Now we understand what is vector field. Vector field is defined to be density times velocity
velocity field. In this equation, delta x stands for the distance of flow. I will read this part once again. Then the rate of flow, mass per unit time per unit area is given by vector field rho v. Vector field rho v is a rate of flow over unit area. Now we define flux of F across S. If F is a continuous vector field defined on an oriented surface S with unit normal vector n, then the surface integral of F over S is given with this equation. This integral is also called flux of F across S. Now here we define flux of F across S is defined surface integral F dot ds. This equation comes from here. In this equation, flux of F across S is F dot ds surface integral. F is a vector field defined to be rho times v, density times velocity. Gauss's divergence theorem says that flux surface integral equals divergence volume integral. I explained many times about this equation, so I will not explain about this identity. Instead, we will learn what this flux surface integral means. Now, I will close this document. Instead, open Thomas's Calculus. From this book, Thomas's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Click this button, scroll down to the last chapter, last section. Now, I will close it. Chapter 16.8, The Divergence Theorem and a Unified Theory. In this page, divergence in 3 dimensions. The divergence of a vector field F is a scalar function. Divergence F or del dot F. Divergence F has the same physical interpretation in 3 dimensions that it does in 2. If F is the velocity field of a flowing gas, the value of divergence F at a point xyz is the rate at which the gas is compressing or expanding at xyz. The divergence is the flux per unit volume or flux density at the point. The divergence is the flux per unit volume or flux density at the point. Now I will arrange side by side. Here I will copy this part, then an indent. From this equation, vector field F is defined rho times b. So rho times b. From this, copy, paste. This rho times b is defined delta m over t delta s. So this part can be delta m over delta t times delta s, like this. Now delta s ds cancels out. Then it becomes delta m over delta t, like this. From this, we can say delta m for total mass over time passing through surface S. So this is our conclusion, or flux of F across S is total mass passing through the surface S per unit time. Flux of F across S is total mass passing through the surface S per unit time. Now you understand what is flux.
this is total mass delta M over delta T. Please compare flux of F across S with the rate of flow. In case of rate of flow, surface is not assumed. In case of flux of F across S, the surface is assumed. That is the difference. Now I will read this part once again. Divergence F has the same physical interpretation in 3 dimensions that it does in 2 dimensions. If F is the velocity field of a flowing gas, the value of F, the value of divergence F at point xyz, is the rate at which the gas is compressing or expanding at xyz. The divergence is the flux per unit volume or flux density at the point. Once again, the divergence is the flux per unit volume or flux density at the point. So we will start from here. Once again, I copy and paste it. Now this is this equation. Copy, paste, like this. We got this result from here or through here. Then this part I will copy and paste. From here we will multiply volume. We defined volume like this. Delta X times delta S. Copy, paste. We will also divide like this, like this. So I multiplied the volume on left hand side, on the right hand side. Now we take limit. The volume, I say V approaches 0. I will replace like this. So volume is approaching 0. Limit V approach 0 like this. Now let's pay attention to this part. Left hand side becomes dm over dt times dv equals this volume cancels out. Then we have, I will arrange like this. Now dm over dv, scroll up, mass delta m, this is delta v. So delta m over delta v is a mass density. So I can say density here over dt equals divergence F. Now let's go back to this equation. In this equation, from flux of F across F. In this equation is total mass M over delta T. Then we divide it with volume like this. So this is flux over volume. This is on the right hand side. By cancelling dV with delta V, we got divergence F. So divergence F is called flux over volume or flux density. At the beginning of current session, I said we will learn what is flux. What is flux density? Flux means total mass flowing through a surface S. Flux density is flux over volume or flux density.